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최근에 사주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고, 제 친구는 인도 사람인데 뭐 인도에도 이런 주술적인 게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MBTI 같은 거 모르면 대화가 사실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보통은 뭐 이런 거를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거를 깊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 누가 성공할지, 어떤 커리어가 살아남을지 뭐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사실상 거의 요즘에는 특히 더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2013년에도 뭐 옥스퍼드 대학교에 페이퍼가 있었는데, 뭐 미국 일자리 절반 가까이가 자동화 위험에 있다고 뭐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기계가 넘기 어려운 병목이 창의성이다 그러면서 뭐 음악가, 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제일 대체되기 어려울 거다 했는데, 10년 뒤에 뭐 지금 26년에 보게 되면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AI가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런 거 되게 잘하니까요. 그리고 뭐 손정희 같은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CEO였던 뭐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들도 뭐 성공도 많이 했지만, 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그게 되겠냐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손정희 같은 사람도 보면은 위워크로 주식 투자로 엄청나게 손해도 많이 보고, 물론 알리바바 초기 투자로 성공을 많이 거뒀지만은 뭐 엔비디아 엄청 빨리 팔아가지고 뭐 조기 매각한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위워크 같은 경우는 투자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된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 지표, 뭐 성취한 거, 커리어, 돈 이런 걸로는 나 자체를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내면으로, 자기 내면으로, 그리고 의미로 어떤 그런 정체성을 만드는데 많이 시간을 쏟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런 거랑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본 한국 사회의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 특히 한국 청년들은 왜 계속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화가 난 현상이 조금 프레임만 바뀔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되게 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 똑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2010년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헬조선 이런 단어를 쓰면서 N포 세대, 3포 세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지옥이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젊은 층들이 이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되게 화를 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노, 젠더로서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2015년부터 좀 있었고, 그게 지나면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분노, 어떤 사람은 부모 찬스로 이제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나는 일을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이런 공정성에 대한 그런 담론이 있었고, 그게 지나면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면 특히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듣는 단어인데, 무례하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2010년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런 헬조선에 해당하는 담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특정 성별 때문에 더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젠더에 해당하는 담론,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뭐 규칙도 안 지키면서 이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공정성에 대한 담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네 하는 무례함에 대한 그런 담론. 이게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다 다른 것 같지만은, 바닥에 깔린 거는 나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뭔가 생존의 존중, 정체성에 대한 존중, 절차에 대한 존중에서 이제 일상에 대한 존중으로서 뭔가 이렇게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 근본적으로 깔린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은 똑같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존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2025년, 2026년 최근에 들어서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에 대한 생존이고 나는 근본적으로 이제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부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가인데, 그 무슨 일을 하는가의 부분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를 남기고 내가 과연 떠날 때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소멸할 존재인데 그 소멸하기까지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 헛된 거라고 하면은 너무 허무한 감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라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존이랑은 다르게 그렇게 막 엄청 뜨거운 부분은 아니지만 차갑게 오히려 반대의 급부로 상승하고 있다. 저는 이런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더. 이게 단순히 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요즘에 조용한 퇴직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그런 회사 들어갔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 들어갔는데 관두고 나와서 퇴직했다고?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뭐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막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점점 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고, MBTI라든지 이런 주술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다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있다,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를 보는 게, 세계 트렌드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값이 나타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자살률, 되게 많은 수치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 현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 팩터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알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데, 한국 사회는 그런 극단적인 수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그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로, 그 수치들로 파악을 해봤을 때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별다르지 않구나, 그렇지만 다만 수치적으로 조금 작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한국이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극단적인 수치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는 동질성이 높고 똑같이 한국어를 쓰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황인종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질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부분,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사회적인 기술이 트렌드로 빵 뜨게 되면은 우리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되게 빠르게 뭐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죠. 전반적으로 대학 진학률 같은 걸로 따져봤을 때도 전 세계적인 수준이고, 뭐 압축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예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저도 뭐 2016년에 한 10년 전에 뉴욕 시티 그 맨하탄에서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 타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 끊기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에서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그 사회의 변화라는 거에 자연적인 그런 실험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한국의 트렌드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요즘 사회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뭐 언제는 프로그래밍 공부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 프로그래밍 뭐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뭘 믿고 뭘 따라야 되는지 되게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을,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커리어에 대한 확실성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극도로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을 써서라도 그거를 외주를 맡겨서라도 나에 대해서 대신이라도 확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 채워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 그게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이제 내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확실성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이제 집단에 대한 확실성이죠. 이건 이제 집단에 대한 좌표죠. 소속감이죠.
뭐 내가 굳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나는 토트넘 하스퍼라는 축구팀의 유럽의 대표적인 축구팀 중에 하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그 팀에서 뭐 스트라이커로서 대표적인 스트라이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뭐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나는 뭐 그런 집단으로서 표시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나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국 사회를 예시로 들게 되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지표들로 나를 그렇게 대변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MBTI라든지 관상이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외주를 맡기는 게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는 아예 거의 지금 완전 비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옛날에는 사실 그런 소속감이라는 게 되게 있었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 가족, 대가족 소속이고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 지금 다녔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생 직장이고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은 거의 채워주는 게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좋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MBTI, 관상, 명리학 같은 특히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좀 반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전문가 아닌데 나는 그 관상 볼 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맞았을 때도 그냥 그렇고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영속적이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그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전혀 없기 때문에 반증하고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예시를 들고 있지만 저는 이게 뭐 세계적으로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일본에도 뭐 호소키 가즈코라고 뭐 사주팔자 같은 거를 이제 봐주는 점쟁이라고 말하죠. 점쟁이가 이제 버블 붕괴 후에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뭐 일본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전국구 인기였다고 뭐 얘기를 하고 관련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죠. 최근에 나온 거 도다 에리카가 주연을 한. 그리고 뭐 영화 마스터 같은 거 이동진 그 평론가님이 이제 별점 5점 만점에 5점 준 그 좀 훌륭한 영화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세계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온 후가 배경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그 당시 되게 흔한 현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이비 종교 같은 게 항상 유행을 했대요.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난다는 거는 이제 국가라는 거 자체 이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소실되는 거죠. 국가가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국가라는 소속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개인이 갖는 그런 허무한 감정이 생기고 그거를 채워줄 소속감을 챙겨줄 그런 어떤 종교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라는 게 이제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파는 건 뭐 교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소속감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제 너는 우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삶에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도 옛날에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의미라는 걸 개인이 만들어야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족을 뭐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조상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뭐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된다. 뭐 이런 가족이나 종교나 국가나 평생 직장이나 이런 이제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다 약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만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존재했던 그 개념들이 다 지금 약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필드, 이 분야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미래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그 분야가 성공했을 때 줄 수 있는 그 임팩트의 의미가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은 뭐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됐다고 할 때
사회에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됐다. 안 보이는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그 기술로 인해서, 이 BCI 기술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됐다. 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10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뭐 100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BCI라는 그 분야 자체가 성공했을 때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기존에 말했던 그런 어떤 사주나 명리학이랑 비교했을 때 줄 수 있는 그 의미,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측정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주나 명리학은 증명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고, 순간적으로 그냥 나한테 위안이나 위로를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10명을 내가 이 BCI라는 기술로 인해서 걷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10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도 남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임팩트를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필드가,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분야가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있어도 이 분야는 정말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 주장하기가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분야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영상마다 항상 말하긴 하지만은 저는 뭐 모두가 머리에 뭐 칩을 심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 가장 뛰어나고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측을, 정보가 너무 많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걸 해낸 그런 성취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자기 자신을 이제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심하고 그런 집단이 어디냐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막 잃을 게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뭐 돈도 벌 만큼 벌어왔어. 나는 뭐 재벌이야. 나는 뭐 여기도 일해봤고 저기도 일해봤고 웬만한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다 일해봤어. 뭐 이런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쪽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미를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미에 대한 갈망이 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증거가 없지는 않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BCI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요.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할 수 있고,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조건이 두 개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좋은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 본 뭐 사주팔자 명리학 이런 거는 첫 번째, 누가 봐도 좋은 일인가?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위로를 주잖아요. 뭐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그치만은 두 번째, 뭐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 이거는 어렵죠. 객관적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분야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통과를 하는 거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했는지 아닌지,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검증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 그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뭐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해서 라기보다도 의미의 굶주린 이 시대 상황, 그게 이런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른 생각하는 이유들도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